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Atomic Habits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하고요. 스피킹 하실 때 제가 늘 말씀드렸던 강세 연습 꼭 하셔야 되고, 그리고 뭐 필요하신 경우에는 이거를 응용해서 면접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가이드라인은 전부 다 모든 스피킹 테스트 시험이나 뭐 아니면은 뭐 면접이든지 뭐 컨퍼런스 콜이라든지 뭐 인터뷰 어떤 거 비자 인터뷰를 보든 뭐든 간에 다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어를 연습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꼭 제가 말씀드린 가이드라인을 참고를 하셔서 연습하시면 아마 네이티브처럼 소리가 나는 거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단지 주의하셔야 될 부분, 저는 지금 리딩을 하는 게 아니라 스피킹 사운드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피킹이 잘 자연스럽게 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단어, 그러니까 even when you know you should start small 이라고 했을 때 even이 뭐고 when을 여기서 왜 쓰고 그리고 should라는 표현을 왜 쓰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감각이 없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제대로 모른다 치면 사실 영어를 자연스럽게 표현하기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들어도 뭔가 영혼 없이 말하는 느낌이 돼버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습을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말하는 이 단어들이 어떤 의미로서 전달이 되는지 이거를 꼭 유념을 하시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알맹이 없는 소리가 돼버립니다. 오케이, 그럼 시작해 볼게요. The 2-minute rule. Even when you know you should start small, it's easy to start too big. When you dream about making a change, excitement inevitably takes over and you end up trying to do too much too soon. The most effective way I know to counteract this tendency is to use the 2-minute rule, which states when you start a new habit, it should take less than 2 minutes to do. 자, 여기까지만 일단 볼게요. 일단 even when you know you should start small. 너가 뭐 이게 small, 그러니까 좀 작게 시작해야 되는 걸 알고 있지만서도 it's easy to start too big. 이게 결국에는 시작하는 게 너무 크게 돼 버린다 이런 얘기거든요. 일단 여기서 강조를 하셔야 될 포인트. even 이라는 거 when you should start small 여기 even when you know you should start small, it's easy to start too big. 여기 그래서 even, small, easy to big 요 느낌으로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은 too big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니까 small과 too big에 대해서 좀 대조를 이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살려서 연습을 하셔야겠죠. 뒤에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얼마나 제대로 지금 내추럴하게 들리냐는 내가 얼마나 많이 단어를 잘 이해하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내가 이해를 잘 못한다. 이 단어가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잘 모르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말할 때도 그게 뉘앙스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when you dream about making a change. When you dream about making a change. 여기선 dream 이런 부분을 좀 살려주면 좋겠죠. Making a change. Excitement inevitably. Excitement inevitably. 그러니까 강세가 보통 이제 단어는 앞이나 중간쯤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excitement 아니고 excitement, 그죠? 강세만 살리고 앞뒤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excitement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되고 excite 여기만 올려주시는 거예요. excitement, inevitable 이게 inevitably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강세를 넣으셔야 돼요. Inevitably takes over and you end up trying to do. You end up trying to do too much too soon. Too much랑 too soon 여기도 좀 강조를 해주시면 더 좋겠죠. 그러면은 이제 해석이 어떻게 되냐? When you dream about making a change, 뭔가 변화를 주고 싶어요. 근데 excitement가 inevitably takes over, 뭔가 잡아먹는다는 느낌이죠. takes over니까. And you end up trying to do. 너가 결국에는 end up이 이제 결국에는 그렇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죠, 보통. End up trying to do too much. 너무 결국에는 많이 하게 된다. Too soon. 너무 빨리.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하려고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뒷부분을 좀 살려주시면 좋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the most effective way I know to counteract this tendency. The most effective way I know to
the most effective way I know to counteract this tendency. 여기서 보시면 좋은 거 일단 counteract 여기 부분 counteract. 일단 counteract가 이 부분에서는 저는 가장 제일 중요하게 보는 제가 봤을 때는 counteract라는 표현을 가장 잘 가장 잘 강조를 해주시면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 부분에서는 그죠 counteract라는 표현을 강조해주면 제일 좋겠죠. 이 부분이 메인 단어니까 counteract를 어떻게 하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니까 당연히 여기를 강조해 주시면 좋고 그러면 the most effective way I know 여기를 한 호흡으로 가주시는 게 좋아요. 특히 이런 식으로 명사가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와서 중간에 관계대명사 생략된 거죠. 어떤 단어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 뒤에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문장까지 완성시켜서 이게 하나의 이렇게 좀 그러니까 명사를 넣고 주어 동사를 넣어서 이걸 하나의 세트로 좀 설명을 그러니까 명사만 단순히 넣는 게 아니라 뒤에 주어 동사까지 넣어서 설명을 좀 더 크게 해주는 거 관계대명사를 생략시켜서 좀 더 설명을 길게 해주는 경우에는 웬만하면 그것까지 한 호흡으로 가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the most effective way I know 이렇게 가는 거지. The most effective way I know 이거는 조금 어색하다는 거. 그래서 the most effective I know to counteract this tendency. 그러니까 tendency라는 건 어떤 그런 이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 같은 걸 얘기를 하죠. 뭘 이렇게 좀 더 그러니까 좀 그런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가능성이 좀 이런 쪽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는 그 표현을 하는 게 tendency예요. 그런 경향, 그죠? Is to use the 2-minute rule. Is to use a 2-minute rule. 그래서 여기서 2-minute rule이라고 하면은 지금 보시면은 2-minute 하고 중간에 하이픈 보일 거예요. 하이픈이라는 거를 왜 쓰냐면 이거를 하나의 세트인 형용사처럼 쓰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묶어서 형용사처럼 쓰고 그 뒤에 그래서 보통 명사가 이렇게 같이 나오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단어를 연결시켜서 하나의 형용사 느낌으로 만들고 싶을 때 명사 앞에 그때 이렇게 하이픈을 넣어주시면 된다는 거. Which states which가 나왔다는 얘기. which나 that 같은 거 쓸 때 이거 보통 이제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싶을 때 그걸 내가 봤을 때 이건 리스너들이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힘들겠다 싶을 때 이런 식으로 which나 that 같은 걸 넣어서 이제 더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관계대명사다 뭐다 이런 단어 자체를 아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알아봤자 별 의미가 없고 회화에서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쓰는 건데 언제 쓰는 건데 요거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다음에 which states하고 지금 보면 when you start a new habit a new habit, 그죠? It should take less than 2 minutes to it should take less than 2 minutes to do. 여기서도 new habit이라는 표현을 좀 더 강조해 주시면 좋겠죠? When you start a new habit, it should take less than 2 minutes. It should take less than 2 minutes. 그러니까 2분도 안 걸린다는 얘기예요. It should take. 그러니까 여기서 should라는 건 어떤 suggestion, 제안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should라는 표현 쓸 때 뭐뭐 해야 한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어떤 제안의 느낌으로 should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이러면 더 좋다. 혹은 이래야 한다. 무조건 이런 느낌보다는 이러면 더 좋을 거다의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should랑 has to, have to 이게 좀 차이가 있다는 거 이것도 좀 알아주시면 좋고 뭔가 강제성이 있는 건 맞지만 should가 훨씬 더 그래도 부드러워요. 왜냐하면은 conditional,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달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should를 쓰게 되면 강제성이 있다고 치더라도 have to나 must보다는 훨씬 더 부드러운 느낌이 있다는 거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고 it should take less than 2 minutes. 그러니까 2분이 안 걸려야 된다는 얘기야. to do 이런 걸 하려면 2분이 안 걸려야 돼. 새로운 어떤 그 habit, 그러니까 어떤 습관을 시작을 하려면 2분이 안 걸리는 게 좋아. 이런 느낌으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딱 한 패러그래프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되는 거 내가 어떤 메시지를 지금 전달을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만 내가 그 강조하는 포인트를 살려서 even when you know you should start small, it's easy to start too big. 강세를 살릴 부분을 정확히 내가 알고 끊어야 될 타이밍과 계속 이어가야 될 타이밍을 안다는 얘기죠. 여기도 보면은 You'll find that nearly any habit can be scaled down into a 2-minute version. You'll find that find라는 표현도 발견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알게 될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보시는 거예요. find가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찾다 이렇게만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find가 어떤 상태냐면 뭔가를 찾는 건 맞는데요. 발견한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이렇게 발견해낸 거. 그래서 우리가 보통 study, 어떤 연구 논문이나 이런 데서 find라는 표현, a study says, a study finds 이런 식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find라는 표현 어떤 생각을 나타낼 때도 쓰고 그런 이렇게 이렇다는 걸 알게 됐다는 생각의 느낌, 그렇게 알게 됐다, learn의 느낌으로도 많이 쓰고 discover의 느낌으로 많이 쓰고, 그러니까 뭔가 알게 됐어, 이렇다는 사실을 발견했어, 알게 됐어 이런 식으로 많이 쓴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래서 you'll find that nearly any habit can be scaled. 그러니까 find라는 단어를 쓸 때 이것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알게 됐어. 그럼 보통 사람들이 뭐 쓰냐면 know. 왜? know는 알다거든요.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한글에 따라서 영어가 매칭되는 게 절대 아니라 영어 단어는 무조건 상황에 따라서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단어의 이미지나 뉘앙스를 판단을 하시면서 연습을 하셔야 이런 거를 제대로 이제 해석을 하시고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미스커뮤니케이션이 많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 그러니까 원어민이랑 대화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모든 단어를 다 한글말로 바꾸려고 한다든지, 반대로 내가 말할 때 한글로 하려고 한다든지, 이러면은 아마 회화가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That nearly any habit can be scaled down into a 2-minute version. Scaled down, 여기가 포인트죠.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이제 낮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2-minute version, 그러니까 2분 정도까지도 낮아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read before bed each night becomes read one page.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매일 밤마다 책을 읽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read one page, 한 페이지만 읽어보자 이 느낌. Do 30 minutes of yoga becomes take out my yoga mat. 그러니까 30분 요가 하는 거 말고요, 그냥 take out yoga mat, 요가 매트나 꺼내자 일단. 이렇게 되는 거고, study for class becomes open my notes. 이게 지금 다 2분으로, 그러니까 좀 애매하거나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거, 혹은 너무 길게 잡는 것들 too big, 그죠? 이 부분을 small로 다시 바꾸는 거예요. study for class,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를 그냥 단순히 공부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open my notes, 일단 책이나 피자. 책부터 피는 거예요. 일단 그것부터 습관을 들이란 얘기죠. Fold the laundry becomes fold one pair of socks. Fold the laundry. 우리 뭐죠? 뭐라 하죠? 우리 잠깐만. 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 세탁물 이제 그거 뭐죠? 정리하는 거, 그죠? 그거를 이제 fold one pair of socks. 그러니까 양말 하나만 일단 좀 개보자. 그러니까 세탁을 좀 갠다고 하잖아요, 우리. 좀 하나 양말 한 켤레만, 한 쌍만 좀 개보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Run 3 miles becomes tie my running shoes. 3마일 달리기보다 그냥 내 신발끈 묶는 거예요. 그냥 이거 자체를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끈 묶어서 그럼 안 해도 돼, 이제 그 이상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제가 그러니까 습관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저도 이제 느끼는 게 많은데, 그러니까 항상 그 good habits, 그러니까 좋은 습관은 항상 within easy reach,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 두는 게 좋고, 반대로 그 나쁜 습관은 그럼 뭐예요? 최대한 멀리 두는 게 좋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최대한 내가 하기 쉽게 일단 먼저 만들어 놓는 게 먼저예요. 그게 우리가 흔히 여기서 이제 게이트웨이라고 하는데, 일단 통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딱 반 페이지 정도 봤는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없어요. 뭐 counteract 이런 단어 빼고는, 뭐 tendency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거 말고는 사실은 우리가 웬만하면 다 한 번씩 봤던 것들이거든요. You know you should start small. Easy to start too big. Dream about making a change. Excitement. Inevitable. Inevitable은 좀 그럴 수 있는데요. Inevitable은 이제 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피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inevitable 이란 말 자체가 뭔가 어떤 상황을 모면하거나 피하기가 어렵다 이런 느낌을 쓰고, 부사니까 불가피하게 이런 느낌을 해석이 돼요. 그래서
뭔가 불가피하게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할 때 보통 inevitable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래서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inevitable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뭐 end up trying to do, end up 결국엔 그 끝에는 어떻게 하게 된다 이런 느낌을 할 때 있죠. end up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내가 이런 상황에서 쓰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한번 이렇게 써봐야지. 이렇게 가야지. end up ing는 결국엔 뭐뭐 하게 된다.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연습할 때는 항상 자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식으로 써봐야겠다. 이 단어는 이런 상황에서 쓰는 거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다. 이런 거. 그거를 최대한 응용을 많이 해주는 사람이 결국엔 영어를 제대로 연습을 하고 있고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꼭 명심을 해주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이게 좀 저도 이제 좀 이 스피킹 아니 뭐야 이 업로드하는 걸 좀 습관 시켜놔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가볍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도움이 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뭐 스피킹이나 이런 거 연습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제가 이전에 업로드했던 그 영상들도 있거든요. 그것도 좀 참고를 하시면서 연습을 하시면은 리딩 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Right?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